그리고 도저히 불가사의한 일을 십수년간 연구하셔가지고 낱낱이 파헤치시고 지금까지도 엄청난 이 좌파 빨갱이들과 투쟁을 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영웅 지만원 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지만원 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같이 격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원! 지만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어제 뉴스에 문재인이가 김정은이 답방하는데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겠다 이런 그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게요, 저는 이 5천만의 불침번임을 자임해온 사람이에요. 제가 딱 보니까 제 속에 꽂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아, 이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말이 헛말이 아니로구나, 그런 걸 딱 느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김정은이가 남한을 답방을 할 때에 남한의 경호팀은 믿을 수가 없으니 일개 군단을, 특수군 군단을 데리고 오겠다, 자기 경호용으로. 이런 얘기들이 우리 주위에 퍼져. 그러면은 만일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그거 그러십시오 그러겠어요? 그건 좀 곤란한데요. 미국 눈치도 보이고 우리 저 한국 우익들, 나쁜 놈들, 그런 놈들 또 뭐 지랄 할 텐데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만둬. 그러고 이제 안 온 거야. 내가 이제 추측을 하면 그래. 근데 아무런 조건 없이 오십시오 하면 군단 경호 받으면서 오십시오 그런 말로 들리는 거야 나한테. 뭐 이거는 무슨 팩트가 아니라 이거를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안보는 이런 공상을 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맞죠? 지금으로부터 열흘 전에 미국의 뉴욕에서는 AEI라고 하는 그런 연구소가 있어요.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거기에서 이 세미나를 하는데 학자들 4사람이 와서 세미나를 해요. 4사람이 이제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이 문재인이 한국의 언론을 독재식으로 탄압을 한다. 독재자 스타일로 탄압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4사람이 전부 그런 얘기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아이템을 뽑아 보니까 KBS, MBC를 문재인이 탈취를 해서 그것을 선전 도구로 이용을 하고 있다. 독재 정권 유지에 독재 정권을 선동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변희재를 단지 주장을 했다고 하는 이유로 재판도 받지 않고 감옥소에 놓았다. 이거 심각하다. 그 다음에 임종석이가 지만원을 고소를 했다. 왜 있을 수 없다. 또 문재인이가 고영주를 고소를 했다. 이게 또 있을 수 없다. 이 4가지를 거기에 들어가지고 이제 성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저께 이제 재판을 받았어요. 임종석이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임종석은 주사파라고 그랬어. 주사파인데 주사파 서열에서는 이 청와대 전체가 주사파인데 주사파 서열에서는 문재인보다 임종석이가 으뜸이다 그랬어. 사실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임종석이가. 그래서 임종석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임종석이 자기는 절대 주사파가 아니래. 주사파라고 하는 거 용서해 줄 수 없다. 처벌해라. 그러니까 검사하고 지금 판사하고 이제 알아서 기는 중이야. 근데 어저께 그저께 이제 제가 12월 20일 날 세 번째 재판을 받은 거예요. 임종석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그저께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은, 저는 임종석을 여기 이 자리에다가 증인으로 세워야 되겠다. 저쪽 검사는 뭐라고 했냐, 임종석은 세울 필요가 없다. 이제까지 모든 증거가 다 있는데 뭐 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판사가 뭐라고 그랬냐, 오늘은 좀 판단하기가 그러니 1월 31일 날 재판을 다시 열어서 그때 자기가 다시 판단을 해보겠다. 뭐를 판단하느냐, 임종석이를 증인으로 신청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을 한다. 그럼 그날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올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할 거다 하는데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재판은 판단을 자기가 판단을 한다 이게 판단. 그러니까 나는 이건 판단할 항목이 아니다 이게요. 이건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11조가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건데, 그거를 위반하는 건데 그거를 판사가 그걸 위반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어떻게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느냐. 그건 판단 항목이 아니다 그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매우 죄송하지만 재판장님 기피 신청합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 기피 신청하면 또 재판이 늘어져. 다른 재판으로 또 가. 내가 아니 이거 내일 모레면은 저거 북산 무너질 정권인데 이거 빨리 서둘러 가지고 재판 받을 일이 뭐가 있느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들려요? 뒤에 들려요? 예.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벽에다가 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지금 9.19 군사 합의가 지금 문제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들이야. 근데 9.19 합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딴 데서 들으면은 들을 때는 아는데 듣고 나면은 잊어버려. 제가 여기서 얘기 두 마디 드리는 거는 듣고 나서도 안 잊어버려. 그거 두 개 말씀드릴까 하는데 말씀드릴까요 말까요? 하나는 9월 19일 날 밤에 능라도에서 문재인이가 15,000명의 북한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엄청 길어요. 긴데 그것을 요약을 하면은 그것이 항복선언문이다 그래요. 항복선언문. 그 어떻게 돼서 항복선언문이냐, 제가 요거 11줄 읽어 드릴게요. 민족 자주의 원칙에 따라 예세를 배격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의 대업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런 자주의 원칙에 따라 통일을 이룩하고자 노력해 오신 김정은 위원장님께 아낌없는 찬사를 바칩니다. 평양의 발전상을 저는 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이 문재인은 참으로 많이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기울여 주신 민족 통일의 철학에 깊은 경의를 드리며 미국이 가하는 온갖 행토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가운데서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내신 위원장님의 불굴의 용기를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김정은 위원장에 종속돼 있듯이 남이라고 하는 글자는 북이라고 하는 글자에 종속돼 있습니다.
이게 북남이야. 북남. 남북이 아니라 북남이야. 북이 이끌고 남이 추종하는 패러다임 하에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님의 위대하신 선도에 따라 조국 통일의 견마지성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항복선언이에요. 이놈 잡아다 죽여야 돼요. 네. 이게 어떻게 용서가 돼? 지금 요 휴전선 다 허물고 뭐 비행기 못 간다 뭐 이런 거 뭐 NLL이 뭐 평야구역화하고 뭐 NLL이 저 여기 덕적도까지 왔기 때문에 그 덕적도에서 이게 동서로 수평으로 선을 그으면은 태안반도가 북한 땅이야. 태안반도까지가. 태안반도에서는 우리 방공을 지키는 소위 북부 레이더 기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레이더 기지만 있는 게 아니라 레이더 통제소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레이더는 한 20개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 북부는 전방을 지키는 거고 남부는 이제 남쪽을 지키는 건데 남부 통제소는 팔공산에 있고 북부 통제소가 여기 망일산에 있다요. 망일산이라는 게 태안반도에 있잖아요. 제가 거기 다 다녔어요. 제가 대령 때 다 다니면서 이거 레이더 가지고 과연 북한에서 날아오는 전투기 잡을 수 있느냐 이런 거 전부 분석해서 윤석민 장관한테 다 보고했어요. 거기까지가 이제 북한 땅이야. 거기까지가 태안반도까지가 이제 북한 땅이야. 근데 그걸로도 이게 감이 안 와. 감이 안 오지. 그죠? 감이 오세요? 더 이게 촉이 솟는 말씀을 좀 드릴까요? 지금 한강다리가 몇 개입니까? 31개요. 31개.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지금 한강하구의 길을 전부 열어가지고 거기 그 100길을 다 분석을 해서 북한한테 다 준 거예요. 이게 어느 길로 오면은 안전하고 어느 길은 물살이 새니까 안 되고 이 지도를 전부 북한하고 같이 그려서 북한한테 준 거예요. 그러고 수백억을 들여서 구축한 한강하구의 마지막 포 그것도 수백억을 들여서 지금 허무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이제 물갈퀴 달고 이제 헤엄쳐서도 오고 그냥 배로 와도 돼. 그냥 조그만 배로 와도 누가 모를 사람 없어. 누가 검문하는 사람 없어. 그거 어떻게 하느냐? 31개 다리에다가 거기다가 방수용 폭탄을 장착을 해. 31개 전부. 그 유사시에는 멀리서 단추만 누르면 돼. 그럼 31개 다 날라가. 다 날라가면 뭐 어떻게 되느냐? 서울이 고립이 돼요. 또 대한민국의 모든 전투부대는 전부 서울 이북에 있어. 그 서울 이북에 있는 우리 군리 전투부대 100%가 다 포위가 되고 전투 의지를 상실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몇 명을 죽였다 뭐를 얼마를 파괴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 의지를 박탈하면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서 이 한강교 31개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 저 말고 보신 분이 있으세요? 저 말고 또 있어요?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했어요. 근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 다른 사람은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1985년도에 저는 육군 대령이었어요. 대령을 군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연구원에서 사복을 입고 연구를 해요. 박사, 석사 15명을 제가 팀으로 이끌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때에
이용평이가 1983년에 비행기를 한 대 몰고 귀순을 했어. 또 육군에서는 신중철이가 또 김일성 조항대학 나온 천재라고 하면서 또 귀순을 했어. 그건 육군 대위야. 하나는 공군 대위야. 그 두 사람을 각각 두 사람이 각각 정보사령부에서 근무를 하는데, 제가 한 사람당 3일씩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빌린 거야. 빌려가지고 외부 전화도 안 받고 문 닫고 하루 종일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 거야. 이응평이하고 신중철이하고 대화한 거는 더 재밌어.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응평이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내가 뭘 물었느냐 하면은, 야, 북한에서는 조종사들이 하루 종일 무슨 어떤 생활을 하냐 이랬어. 그때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때 당시 한국의 조종사, 지금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국 조종사 문화라고 하는 것이 밤새내 술 먹고 화토 치고 시간이 되니까 아침에 스크램블 나가요. 스크램블, 그 비행기 떠야 되거든. 그 눈이 시뻘게 가지고 뜨고 그러는 사람들이 꽤 많아. 꽤 많아.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럼 북한 조종사들은 이런 짓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한강 다리 몇 개인지 아세요? 한 10개 되나? 17개입니다. 이응평이가 예를 들면은 자기네는 자고 일어나면은 모든, 그 얘기 전에 간첩이 각 다리 한강교에 대해서 전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조각조각 사진을 다 찍는다고요. 사진을 다 찍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콘크리트 조각을 끌로 깨서 비닐에 싸가지고선 이건 몇 번 철교, 몇 번 다리, 이렇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북한에서 그거 건설 과학자들이 그거를 콘크리트 강도를 조사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조종사들한테 내줘. 그러면 이거는, 이런 강도는 어떤 폭탄으로 어떤 각도에서 쏴야 이게 폭파가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선 연구를 하는 거야. 조종사들끼리 토론을 하는 거야. 그럼 조종사가 비행기가 여기 넘어오려면, 여기 넘어오는데 100대 넘어오면은 10대, 북한에서 100대 출발하면은 한국 공군이 원체 최신 공군, 최신 전투기고 레이더가 최신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100대 뜨면 10대 내려오기가 힘들어. 예? 힘들어. 그러면 그 10대가 내려와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까지 레이더에 들치기지 않고 방공포에 안 걸리고 여기까지 도달하는 방법, 그런 걸 토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폭탄을 써야 되느냐, 어떤 각도에서 때려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토의를 하니까 누가 똑똑한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똑똑한 놈이 진급이 되는 거예요. 발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비행기 넘어올 필요 없잖아요. 전투기 어렵게 넘어올 필요 없잖아. 100대 뜨면은 10대 넘어오기가 힘든데 그거 이제 북한이 안 해도 된다고요. 이제 보단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준 거예요. 네? 이게 9.19 합의야. 이게 9.19 군사 합의라고. 이게 군사 합의에 의하면 그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내가 시간 더 해도 되나? 이게 나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재밌는데 어떻게 해? 아이고 이게 아주 박수 한번. 즐거워. 아니 제 얘기는 1시간을 들었는데도 5분 들은 것 같다고들 그러는데 자꾸 이제 뭐 시간 됐다고 뭐 이렇게 각게 치고 이렇게 엑소 치고 이러면, 근데 요새는 이제 안 그래요. 이 엑소 한번 치면은 내가 안 오거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예. 제가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한국당 지분으로 상임위원회 선택이 되느냐, 이 문제는 그
끝까지 이 문제를 대박 놓은 인간이 홍준표야, 홍준표. 그 다음에 김성태야. 요 두 인간들이 지금 이제 아웃된 거예요. 이게 아웃될 때 어떻게 아웃됐느냐 하면은 우리 우익 애국자들이 김성태 아파트 앞에 가서 텐트를 치고 밤과 낮으로 성토를 한 거예요. 그 지역 주민 보기에 너무너무 창피하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딴 데로 간 거야. 아주 이사 간 게 아니라 당관 피신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손 들은 거예요. 손 들고 나갔어. 그러니까 너 여기서 손 떼라 하니까 손 띄고 나갔어.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한테 누구 손에 가 있느냐? 나경원이 손에 가 있어. 나경원 손에 가 있는데 또 빨갱이들이 이게 잡음을 넣는다, 이게 잡음을 넣어.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지금 정신이 없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렇지만 하니까 강성이다 이게. 아니 야당의 생명이 강성인데, 아니 강성이 아니면은 어떻게 5.18을 저놈의 자식들하고 20년 동안 싸워오냐고. 어? 이게 사람이 말이에요. 지조가 없고 정의감이 없으면은 흐물흐물해. 이쪽 가서 타협하고 저쪽 가서 타협해. 지조가 없고 정의감이 없는 사람이 강성이 아니다 그 얘기요. 그러면 강성이래야 적이 생기는 거예요. 적이 없으면은 친구도 없어. 그래 안 그래? 적이 없으면 친구가 없어.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웅치고 적이 없는 영웅이 어딨냐고. 친구 없는 영웅이 어딨냐고. 아, 이게 전형적인 영웅을 놓고 무슨 강성이니 어째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고 얘기해요. 가서 좀 가르쳐주세요, 나경원 의원 말이요. 자, 이제 그 전두환 집이 지금 경매에 붙여졌어. 여러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어요? 전두환 냉장고에서부터 모든 예를 들어서 이 저 밥 짓는 그릇에까지 전부 빨간 딱지 다 붙였어. 이게 인간들이에요. 이게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있다고 짓던 거예요. 또 1월 7일 날은 또 전두환 잡으러 온대. 광주 법정에 가서 세운다고. 이런 잡놈들이 어딨냐고. 세상에 이런 폐륜적인 인간들이 어딨냐고. 그 1월 7일날 잡으러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벌써 전두환 집 앞에 한 달 동안 우리가 시위를 한다고 거기에 신고를 해놨다 이거예요. 그걸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김상진 총장이 한 거. 김상진. 여기 이상진하고 성만 달라. 자, 이거 전두환은요, 전두환을 아주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5.18을 없애버린다고 해요. 5.18의 상징이 날아간다. 이런 목적에서 전두환한테 저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전두환이 좋아서가 아니야. 전두환은 5.18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전두환에 대한 재판을 왜 광주에서 갖다 하느냐고. 이 세상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 지역에서 한다 이게.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민사소송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15조는 지역감정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작용하는 재판소에서는 재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이게 5.18에 대해서는 광주가 당사자 아니에요. 당사자 그가 가서 재판을 하겠다는 게 이 도둑놈의 자식들이지.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한국당 그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말로는 정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들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들이 왜 이거를 가만두느냐 이게요. 이거 건드리면은, 이거 문제 삼으면 전두환을
옹호하는 걸로 이게 오해를 받아가지고 내가 표가 다 날라간다. 이게 국회의원이에요. 누가 전두환을 지키래? 유린되는 국법을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에 전부 가서 너희들 왜 5.18에 대해서는 5.18 광주가 당사자다 이게 당사자가 왜 지가 나하고 둘이 싸우는데 내가 재판을 해서 되겠어요? 어? 그러면 당사자가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느냐? 전두환을 보호해달라는 게 아니다. 국법을 보호해달라는 거다. 이게 유린당하고 있는 국법을 바로 세워달라는 거다. 이렇게 나서달라고 모든 한국당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십시오. 그리고 지만원에 대한 재판도 형사재판이 있고 민사재판이 있는데 형사재판은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어 다행히. 근데 왜 민사재판을 광주에서 갔다 하다가 2억 원씩 두드려 때리느냐 이게요. 무조건 광주 사람한테 2억을 물어주라는 거야 강원수 판사님이. 어떠냐 하면은 한 가지만 얘기할게. 70대 높은데 해남 살아. 키가 요거만해. 요거만한데 지가 총 가지고 있는데 또 서 있는 그 리얼설이라고는 북한의 영웅, 북한의 영웅이 여장을 하고 광주에 왔거든. 그거야 62광수야. 제 567광수까지 발견했어. 567명까지 발견을 했는데 62번째로 발견한 사람이 북한의 리얼설인데 그 여자를 시킨 거야. 광주 놈들이. 광주 시장하고 5.18 재단하고 이런 것들이 너 나가.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18명이야. 지만원을 죽이기 위해서 형성된 변호사가 18명이라고. 그러면 너 나가 해서 14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이제 해남에 사는 그 여잔데 신봉녀라고. 그 서울에서 재판부가 판사가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는 대화가 안 돼. 이건 뭐 대화가 안 돼. 그래 아유 가시오. 그 다시 한 달 후에 다시 불렀는데 그때도 대화가 안 돼. 그 억지로 이제 신문을 맞췄어. 근데 그 여자를 광주 판사, 여기 서울에서는 그건 사기지. 서울 재판에서는 벌써 사기로 들통났어. 근데 광주 판사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내가 62광수다 그랬어. 그 여자가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그렇게 써줬어. 62광수다. 그래? 그러니까 이창한 부장판사가 이창하냐? 그게 그저께 했다고 하면 오늘 판결서를 쓴 거야. 나한테 통보도 안 해주고 도둑 재판을 한 거야. 도둑 판결을 쓴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이제 이의 신청을 했더니 그 다음에는 이 여자를 그 62광수가 아니라 139광수야. 139광수는 다른 여잔데 5월 23일날 관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하는 게 아니야. 변호사가 하는 거야. 그러면은 5월 그렇게 바꿨어. 62광수에서 139광수를 바꿨는데도 여기는 김동규 부장판사야. 김동규. 그 부장판사가 그래 그것도 맞다 이런 거야. 그런데 그 여자가 저 남편이 죽은 것을 처음으로 해남에서 광주로 올라와서 처음으로 본 것이 5월 30일이야. 그렇게 다 기록이 돼 있어. 근데 어떻게 5월 23일날 관 붙잡고 울고 있는 게 자기라는 거냐고요. 이런 사기를 가지고 광주 판사 놈들이 나보고 2억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광주 판사 새끼들이 말이야. 인간 새끼들이냐고. 여기 전라도에 저 재판부에 여기 저 대법원 제1부는 4명인데 4명 중에 3 남녀가 전라도야. 그냥 상고가 되니까는 그냥 오늘 상고됐는데 어저께 상고됐는데 오늘 기각을 시킨 거예요. 대한민국 이래서 되겠어요? 이거를 문제 삼으라 이게요. 한국당에서 나를 봐달라는 게 아니야. 이걸 문제 삼으라고 이거를. 그리고 저놈들이 이제 전두환 죽이고
지만원을 죽이기 위해서 지만원한테 접근하지 못해서 저 사람은 또라이니까 저 사람 옆에 가지 말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라이가 되면 제가 연구한 결과 그게 그게 물거품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물거품이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빨갱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께서 빨갱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지만원이가 또라이가 아니라 영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첫째, 저는 월남전에 44개월 있었어요. 44개월 있어가지고 31살에 31살에 사관학교 졸업하고 9년 만에 육군 해군 공군에서 통틀어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미 해군대학원 경영학 석사 과정으로 보낸데, 근데 9년 만에 책을 놓은 지 9년 만에 제가 영어 시험 봐서 뽑는데 영어 점수에 100점 만점에 97점을 받았다 이거요. 유한 역사상 기록을 깬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82점이 최고요. 그러니까 97점 맞았으면은 내 그러면 어떻게 돼서 그러냐? 작전을 하러 다닐 때 철모 밑에다가 영어책을 놓고 다녔다고 해요. 적진 앞에서도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한그루 사과나무를 심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또라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군대원에 갔는데 석사를 했는데 우리 교수가 박사 과정 할 때 풀지 못해서 시뮬레이션으로 했던 것을 내가 수학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천재다 그래가지고 응용 수학과로 보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교수가 이 사람을 응용 수학과 학생으로 안 받아주면은 나 이 학교에서 나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문과 석사가 이과 박사로 간 얘는 그 학교 창설 1909년 창설 이래 내가 처음이다 그거예요. 그거 자체로 나는 그 학교에서 센세이션을 했고 전설의 인물이 됐다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아니라 박사 논문에서 이 세상에서 아무도 발명하지 못한 수학 공식 2개와 수학 정리 6개를 발명을 했다고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천지가 대한민국에 또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있긴 있겠지. 그러나 나는 이제까지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내가 자랑한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왜 지금에서 이렇게 이거를 자랑을 하느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보이는 거야, 있는 사실을. 그럼 왜 그러느냐? 내가 죽으면은, 내가 또라이면은, 내가 연구한 5.18 연구 결과, 그것이 휴지 조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회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말이 돌아다녀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면 문제는 이제 나경원의 손을 뚫고 이제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한나라당 한국당 직원으로 상임위원으로 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일부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한국당에 압력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